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연일 SNS를 통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외면한 채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조국 일가의 감성팔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신임 조국 장관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예. 오늘 조국 장관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네. 요새 연일 가족들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검증도 안 된 의혹 보도인데 참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언론이 무슨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겁니까? 네. 아니 자기만 힘듭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만 힘들다 이렇게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더 좀 솔직해져야죠. 여태까지 말은 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네, 그렇죠. 또 하나는 모른다. 모른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다. 예. 딱 세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의구심을 풀지를 못하잖아요. 예, 계속 그렇죠. 피해 다니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압수수색 이후로는 플러스 모른다, 아니다, 말씀드렸다 플러스 감성팔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감성팔이라고. 예. 뭐 기자들이 많이 와서 힘들다. 압수수색 끝난 다음에는 일반인들이 압수수색 당할 때의 그 고통을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예. 그런 말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또 부인인 정경심 또 SNS에다가 거의 한 바가지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뭐 도간에 갇힌 쥐새끼다. 그러니까 부인은 한술 더 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선 조국 장관만 하더라도 펀드는 지금 아주 깊이 있게 수사를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나타난 거 팩트로 명확하게 나타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세대 네. 아들 대학원 네. 입학 서류가 지금 그것만 싹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또 그 자기 자택 PC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왜 인턴 예. 파일이 나오냐 이거요. 인턴 증명서 그렇죠. 파일이 왜 거가 나오냐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단으로 만들어서 찍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배동 조국 집이 공장이었어요. 공장. 예. 예, 인쇄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출력해가지고 도장 찍고 했다는 지금 의심이 짙은 거죠. 그리고 너무 솔직하지 못한 게 지금 연세대학의 그 입학 서류를 면접 서류를 4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게 깜짝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왜 조국 아들이 네. 입학한 그 전후에서 그것만 없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없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는 우연, 하나는 은퇴라는 말이 없대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저쪽 사람 은퇴라는 말이 없대요. 그냥 사람이 사는 간 끝까지 일하는 거고 때 되면 죽고 아담과 이브부터 은퇴가 없대요. 저거 비슷하네. 그렇죠. 우리 소신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고 박사님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평생 달 때까지, 그렇죠.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죠. 고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일을 해야 한다. 그렇죠. 무릎 연고라고 같죠. 살살 써서 오래 현역으로 유지하는 게 똑같죠. 너무 많이 쓰면 또 달아서 무릎을 또 못 쓰거든요. 은퇴라는 말이 없고 또 하나가 우연이라는 말이 없대요. 우연히 겹치면은 필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조국 이 집안은 우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어떻게 논문 제일 저자부터 모든 게 우연이고 연세대 4년치 보관하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은 조국 아들 관련된 면접표 그 부분만 없어진 게 왜 그러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뭐 우연이고 돈 안 받았을 거 분실했을 수도 있지만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귀신 고칼로르. 귀신 고칼로르시죠. 그리고 아니 그 가만 놔둔 서류가 누가 빼 돌리든가 어디다 그렇죠. 폐기 처분하지 않는 한 없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갖다가 어디다 팔아먹을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저것도 이제 검찰에서 CCTV 관련된 거 뒤지면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나오면 또 그러냐고 그러겠죠.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그 마누라 정경심의 글 쓴 걸 보니까 딱 두 가지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적반하장,
또 하나는 부창부수, 예, 예? 예. 적반하장. 그 조국 집안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50일간 시끄럽고 국민들이 피해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자기 가족이 마치 박해받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들은 뭐 이때까지 싸움 한 번 안 할 정도로 동네에서도 착하다고 소문났다는데 예의 바르고 예, 근데 나라만을 생각은 한국투자신탁 그 PB 김모 씨가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러 갈 때 엄마랑 아들하고 큰 소리 내면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국은 안방에 있고. 근데 그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싸운 아들인지. 그리고 딸 생일날 잔치도 못 해줘서 가족 간에 참 마음 아프다고 그랬는데 딸은 어디 중국집 1인분에 10만 원짜리 먹으면서 SNS에 케이크 자르는 거 화려하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나이 30대면은 가족이 모여서 생일 파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네. 뭐 생일을 누가 챙겨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내가 억울하다,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걸 감성팔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해서 더 좀 일어나줘라. 예, 억울하게 좀 당한다. 이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부창부수 예. 똑같잖아요. 우리나라의 부창부수가 제가 보니까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문재인 부부. 네? 거기도 부창부수예요. 보니까 스타일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어쨌든 남편 쪽은 마이웨이, 네. 부인들은 네. 뭔가 좀 탐욕이 나서잖아요. 어디 있는 것 같고. 해외 순방할 때도 보면 김정숙 여사가 앞장서고 있어요. 남편이 뒤따라가고 이 조국 집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정경심 오히려 앞장서고 참 부창부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참 이 지구상의 역대 가장 모렴치한 가족 집단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은 네. 아니 지그들이 잘못해갖고 가서 수사받았는데 네. 우리 아들이 자존심이 무너져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눈물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네. 가슴에 지금 대못을 박아놓고 예, 그렇죠. 상처를 엄청나게 줬는데 딸 자식 예. 생일 못 챙겨줘서 그게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예. 그리고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조국부터 그 마누라부터 거기 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그 측근들이나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는 게 표창장하고 인턴 증명서가 대학이나 대학원 가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서류인데 이런 거를 억울하게 파헤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아니 표창장이든 네. 그런 것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걸 위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네. 제출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법조, 검찰 개혁을 한다는 법무부 장관 그 사람이 집에서 거의 공장을 차리듯이 위조 공장 차리듯이 표창장을 조작하고 인턴 증명서를 조작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조작했다면은 이게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중대 범죄라고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검찰 수장이 돼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네. 어차피 정경심 씨는 표창장 위조로 해서 네.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압수수색에서 나온 그 정황들을 보면 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이 부분 네. 공익인권법센터 법대 네, 거기서 만들어낸 네. 인턴 증명서는 네. 조국 장관이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한 적도 없고 없다는 대상 거죠. 자체가 인턴 대상 자체라 고등학교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그 3인방이라는 한인섭 네, 한인석 교수하고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자기 뭐 네. 발급한 적 없고 네. 그 뭐 인턴 증명서 그런 것은 실무자들에서 모르겠다고 딱 발뺌을 네.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 최고 엘리트들이 하는 게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그 3인방이 조국하고 한인섭하고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에다가 허위 결혼 신고로 낙마했던 안경환인가요? 예. 그 사람 셋이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저렇게 자리 봐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이렇게 챙기고 아주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자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익성이라는 회사도 예, 조국 민정수석을 보고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 되고 그 익성에 투자하고 익성이 신소재 산업육성 지원금을
그 2배나 늘어난 거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딱딱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이에요. 우연. 네. 조국만 가면 우연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믿겠냔 말이죠. 예. 민정수석 때, 2017년 5월에 민정수석 됐거든요. 돼 직후 하자마자 코링크 PE를 통해서 WFM, 2차 전지회사 인수하고, 익성 자회사인 IFM, 그것도 2차 전지회사죠. 거기에 또 지분 투자하고, 계속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 직원이, 같은 직원이 익성도 근무하고, IFM도 근무하고, WFM도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봐도 조국하고 정경심이가 직접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죠. 아침 보도에 보니까 예. 익성에 대한 지원금도 예. 뭐 2배로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렇죠. 지원금이라는 게 예. 저는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갚는 게 아니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대요. 그렇죠. 그 뭐 은행 통해서 대출해 주는 거는 이제 장기 저리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정부 지원금 주고서 끝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주고서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2차 전지업체인데 어떤 명목은 보니까 그 집안에 새집 증후군 있잖아요. 예. 새집 증후군 없애는 그런 돈도 또 들어가 있어요. 몇 억씩 들어가죠. 그런 돈도 뭐 몇십억씩 들어가고 몇 억씩 들어가고 그 수월치 않은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이후 지원금이 35억 2천만 원을 네. 꿀꺽했더라고요. 이거야말로 눈먼 돈으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정부에서 막 뿌려대니까 네. 그런 그 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는 대로 지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서류 그렇듯하게 해서 네. 정부 돈을 빼먹는데 이거는 익성이라는 관련 회사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 된 다음에 놀라운 변신을 하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이라도 빨리 해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스무고개 하듯이 맞춰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맞춰봐 스무고개 하자 이건데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경심이도 해명을 하는 그런 것은 안 오고 자기 편 뭐야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감성팔이를 해가지고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지금 법무장관 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도 사실상 공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본인이 SNS에 프로필 사진도 가관이라고 그러대요. 아, 그래요? 뭐 고철 덩어리 옆에 바람을 맞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래요. 그거 못 봤습니까? 네, SNS 저는 보진 보면은. 않은데 그럴 정도로 모진 그 탄압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참 납득할 수 없다. 되게 한 가족이면은 한두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살아도 나머지 가족은 그걸 말리는 측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정경심 이 조국 가족은 가족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 좀 미안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거기다가 또 그 유시민이라든지 공지영이라든지 이런 저 친여 지도층 인사들 예? 그런 사람들이 거기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손수로 두고 있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예.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11시간 한 거는 순전히 조국 가족 탓이에요. 예? 처음에는 변호사 올 때까지 압수수색 시작 못 한다.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온 집안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이 딱딱 방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위치가.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예. 적혀 있는 것만 그렇죠. 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가져오면 다 하도록 하는데 그렇죠. 변호사가 와가지고 여기 안 적혀져 있는 걸 왜 압수수색을 그렇죠. 그래 다시 받아오라. 따지니까 다시 받아. 법원에서 받은 만약에 저희 집에 안에 압수수색 들어오면 저는 이불 쓰고 그냥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알아서 다 가져가라고 하고.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은 싹 자리 피해 줄 것 그렇죠. 같아요. 피해주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할 텐데 일일이 하니까 11시간 걸린 건데 그걸 마치 짜장면 먹고 고스톱 친 것처럼 예? 짜장면 먹고 고스톱 친 것처럼 집안에 행패를 부린 것처럼 예? 저런 식으로 여당하고 그 측근들이 그 매도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그래서 여론조사가 또 과도하다는 여론조사가 조금 높이 나오니까 그거를 갖고 지금 막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거 예. 어디 오마이뉴스인가 어디 있지? 거기 뭐 리얼미터인가 어디 뭐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신문에 11시간 했다, 짜장면 먹었다, 뭐 자꾸 그렇게 처음에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근방에 짜장면도 아니고 한식이라잖아요. 그리고 11시간 하는데 조국 가족이 자기네만 먹기 미안하니까 같이 시키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국 수석이 과도하다고 여론 나오고 약간 이 호전된 거 이게요. 조국 여론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람이 왜 죽기 전에 잠깐 정신 들거든요. 예? 그러다가 확 꼬꾸라져서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잠깐 좋아진 거예요. 그거 갖고 여론이 호전됐다? 큰 착각이죠. 지금은 심청처럼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인당수에 빠진 겁니다. 인당수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빨리 조국을 머리카락을 자르고, 조국 머리카락 길잖아요. 머리카락 빨리 자르고 빠져나와야죠. 그래야지 문정권이 사는데 문정권이 지금 문정권이 고로 조국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큰 착각이죠. 조국을 놓치면 문정권이 무너진다. 어떻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조국을 빨리 쳐야지 문정권이 삽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분은 직권은 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유시민 이사장 이분도 정치를 했고 뭐 잘 아는 분인데 최근에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억지 주장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자. 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조국을 비호할 때는 좀 총기가 흐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지금 보니까 이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서 나라도 나서야 된다. 내가 차기 대권 주자고 2인자다. 이런 또 책임감, 뭐 필요 없는 또 영웅 심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는가. 아니 상식적으로 해서 법원이 증거인멸한 동양대에서 그거 압수한 거를 갖고 그러니까 증거를 검찰에서 조작을 막기 위해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빼돌린 거다. 이게 설명이 맞는가요? 도둑이 나는 내가 걸어갔는데 소가 따라왔다. 나 소도둑질하는 거 없다. 이런 거랑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 사람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저 정도 수준인가? 예? 적어도 장관까지 한 사람이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잘못을 할 것을 대비해서 도둑한 사람이 물건을 다 들고 가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도둑한 물건을 검찰 못 가져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비호를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해야죠. 너무 어거지로 하니까 이제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정경심 그 구속 안 되면 검찰 책임져라. 이거 겁주는 거고 판사한테까지 겁을 줬던데. 판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사실은 예외적으로 구속을 안 해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급적인 외국도 보면은 보석도 많이 해주고 불구속 기소를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도 그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근데 구속 기소를 안 되면은 검찰 책임져라. 이런 저런 참 무식한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뻔듯하게 할 수 있는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유시민을 보고 인간에 대한 좀 환멸 같은 것까지 느껴집니다. 유시민을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지금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좋은 말도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했는데 요즘은 나쁜 말도 참 싸가지 없이 한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생긴 대로 논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뭐 그 말은 안 믿습니다만은 참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유시민 얼굴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아주 영리하고 노예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대권 주자의 한 명으로는 거론은 되었지만 그동안 늘 얘기했던 대로 앞서 있었던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이제 조국까지 날아갔어요. 이제 나만 남았다. 뭐 박원순 있지만 서울시장 이 사람은 아예 뭐 이렇게 좀 끝났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때 확실하게 문바들한테 내가 이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또 문재인한테는 확실히 이때 눈도장을 찍어야겠다. 시간이 지나면은 조국은 흘러가는 것이고 또 반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참에
자기 대권 후보를 그렇죠.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우매한 군주한테 이런 점수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따기는 난 좋은 그렇게. 말이죠.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치명타가 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어요. 좌파에 대한 그 국민들의 환멸, 이걸 부추기죠. 또 유시민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심리전을, 국민한테 심리전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말이 되나요? 지금 언론 통해서 심리전을 하는 거는 저기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예요. 이해찬 그렇죠.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사해봤자 나온 것도 하나도 없다더라. 피의사주 공표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유시민은 또 뭐 포렌식을 압수수색해서 하는데 아들 것만 들이하더라. 이런 거 다 여권 관계자에서 나온 거지 검찰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검찰을 겁박주고 저렇게 몰고 가는 거 정말 참 빨리 고쳐야 될 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한 말씀 네. 하셨는데 네. 참 뭐 유시민 네. 이사장을 보고 한 얘기지만 현란한 말재주로 이렇게 보일지 네. 모르지만 논리적, 이성적, 현실적이지 않다. 네. 의미 없는 억지 주장이고 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정말 막가자는 거예요. 예. 참, 뭐, 공기영 작가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뭐 그냥- 이분은 뭐 네. 작가니까 예. 또, 예. 유시민도 작가입니다. 근데 작가 중에서도 판타지 작가 같아요. 예? 예, 다큐멘터리 쪽이 아니라 예. 판타지, 공상과학. 공상과학도 이 정도면은 시청률 안 나오죠. 너무 어거지니까. 예. 어쨌든 요즘 뭐 검찰들이 수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각자 일을 하라.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검찰을 감독, 예. 관리 예. 하는 데가 이 법무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따로 국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지금 뭐 지금 돌아다니면서 평검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30일부터 네. 내달 1일, 3일간은 신임 검사장들 지난 네. 7월에 이제 네. 검사장 네. 사실로 검사들 꽃이 검사장 네. 아닙니까? 네. 네. 그 교육을 가겠다는데 대검 7개 예. 그 자리가 있습니다. 네. 검사장 네. 자리, 네. 신임 검사장 자리, 네. 부장들이 네. 전원 불차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네. 이러면 장관 체면이 완전히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피의자잖아요. 혼자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다 피의자예요. 근데 수사하는 사람 검사하고 밥 먹자고요? 그게 말이 그게 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런 상식이 없는 행동이나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예? 그리고 또 국무회의도 또 범퍼스럽게 갔더라고요. 그것도 피의자가 압수수색하는 날 국무회의 가서 국정을 논하고 있어요. 국정 최고 그 결정하는데 의사 결정하는 국무회의 가서 또 검사와의 대화라고 해서 또 거기 가서 피의자가 수사하는 검사랑 뭐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네. 피의자는 네. 피의자 신분은 검사라든가 수사기관하고는 개인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못하게 됐죠. 저것도 이해 충돌에 걸리는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은. 더군다나 네. 한동훈 네. 반부패 강력부장 네. 검사장 신임 검사장 네. 아닙니까? 이 수사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 사람 네.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네. 지휘를 받아서 네. 그 사람하고 밥 먹자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저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 왜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 검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좀 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금방에 못 오게. 네. 맞아요. 근데 네. 권익위에서 네. 국가 권익위라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 답을 보니까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장관이 네.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어? 이해 충돌이죠. 어떻게 네.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네. 수사를 하는 사람을 네. 지휘 감독을 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딱 답변을 한 네. 것으로 봐서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국가 기관까지도 네. 조국이 검찰을 관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휘권을. 네. 그러면은 대통령도 설사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좀 빠지고 그렇죠.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무 대행을 임명을 네. 해서
장관을 하도록 그렇죠. 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네, 상식인데 지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지금 조국 구하려다가 문재인만 인당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인당수에 빠지게 생겼어요. 아니 국정원에서는 며칠 전에 김정은 11월 달에 부산 온다. 아시안 정상회담에. 그건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갑툭튀라는 말 있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 네. 아니 김정은이가 왜 와요? 얻을 게 있어야죠 지금. 그러니까요. 비핵화가 뭐가 진전이 됐나요? 미사일 10개 쏘고도 지금 못 얻어서 김정은도 성질나 있고 우리도 화가 나 있죠. 저 비핵화 가짜 아니냐. 지금 와서 뭐 하겠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발표하고 여당에서 그걸 북치고 장구치고 해요. 왜 그렇겠어요? 조국 덮으려고 국민들 관심을 그걸로 돌리는 네. 거죠. 뉴스로 뉴스를 덮으려고 하는데. 관심 돌리고 법무부에서도 뭐 부자들은 벌과금을 더 낸다. 뭐 전세 월세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오늘 또 교육부는 또 뭐 학종 뭐 전수조사 한다고 또 뭐 한 계속 정부처마다 조국 물타기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온 나라 국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요. 네. 우리 언론도 이제는 조금 비세로 권력이 돌아가니까 네. 그 잘 안 먹힙니다. 네. 뭐 그렇죠. 우리 흔히 네. 언론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이에나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예. 권력이 셀 때는 풀처럼 눕지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언론은 꼿꼿이 일어나는 게 또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안 먹혀요. 밀린 외상값까지 다 봤죠. 밀린 외상. 외상값 다 아니 종편도 그렇잖아요. 종편 인허가할 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종편 혜택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 홍보 방송을 많이 해줬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니까 종일 방송을 두드려 버리잖아요. 문재인도 아마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은 전 언론이 아마 달겨들 가능성이 많다. 지금 정권이 임명한 사장들이지만 지금 힘 못 씁니다. 지금 KBS에서 당장 그 경영진이 왜 조국 보도 축소를 지시했냐 들고 일어나잖아요, 기자들이. 지금 친여 예. 매체라고는 한겨레 경향신문과에도 조국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조국도 비판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아, 이거 뭐 막 터트리면은 조국 물 타려고 네, 하는구나. 네, 그렇죠. 또 여론조사가 싹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구나. 벌써 이제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학습 효과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약발이 안 먹혀요. 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약발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해서 조금 있으면 다 잊혀진다. 조국은 안 잊혀요. 일본 우리 무역 보복하면서 일본 불매 운동 지금까지도 몇 달 전에 계속 가잖아요. 지금은 안 잊혀요. 오히려 조국이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이 좌파 정권 저거 안 되겠구나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 정부의 착각이 조국 무너지면은 문 정권도 무너진다. 첫째 착각. 두 번째 착각은 검찰 수사 여론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절대 못 누릅니다. 예. 세 번째로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 시간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권이 잘 대응해야 되는데 잘 못 대응하는 걸로 봐서 저는 레임덕이 벌써도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그동안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도 얼마나 와글와글 했습니다. 네. 근데 몇 사람 빼고는 조용해요. 조용하죠. 네. 민주당도 이해찬 대표님 외에는 이게 대세가 아니네. 또 그 사람들은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입 딱 다물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론이 악화되면은 일어나겠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보다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뭔가 좀 덕볼 수도 있겠다. 또 홍천도 앞에 있는데 이거 쫙 깔아앉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아마 민주당 내 의원들 내가 왜 조국 때문에 빠지를 때리냐고 그렇죠.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멀지 않았다고. 뭐 수도권에서는 작은 표차로 등락이 좌우가 되고 지금 부산 여론이 심상치 않답니다. 그거는 완전히 뒤집혔죠. 완전히 뒤집혔대요. 지금 뭐 호남만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론에 따라서는 확 뒤바뀌면은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용한 거는 가장 큰 원인은 딱 하나잖아요. 내년 공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의원들 간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는 그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경심이가 구속이 된다든지 그렇죠. 조국 기소가 된다든지 그렇죠. 하면은 네. 우리도 목소리를 내자고 나름대로 끼리끼리 그렇죠. 어? 예. 뭐라고 과거 같으면은 벌써 나왔습니다. 진작 나왔지.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원래 좀 옳은 소리 좀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은 당을 소멸시키는데 빠른 큰 공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총회에서도 비밀로 했잖아요. 예, 대외비로. 의원총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예. 밖에서 알고 우리 이런 생각한다 알아야 되는 문 샷다 딱 내리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 인사말 할 때 이해찬 대표가 먼저 얘기했다는 거야. 딴 말 하지 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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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미리부터 검찰이 기가 막힌다. 뭐 이렇게 해갖고 딱 네. 분위기를 잡아놓고 네. 방향 설정을 딱 해놓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몇 사람들은 할 말을 네. 했다고 그러대요. 네.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윤석열 총장이 어제 네. 아마 총장 된 이후로 처음 네. 이런 공개적인 행사에 네. 갔던 것 같아요.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예, 예. 갔는데 네. 기자들한테 네. 묵직하게 딱 한마디 했대요. 네. 수사 어떻게 되어가느냐. 네.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말 속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네. 무슨 난항을 겪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감이 딱 배어있는 목소리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얼굴이 얼굴도 바꾸고 굉장히 밝고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뭐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나 마음대로 비난하고 그러는데 법대로, 법 절차대로 끝까지 간다. 예. 두 번째는 수사 거의 막바지다. 상당히 좀 나와서 곧 발표할 거다. 저 보니까 이런 얼굴 표정이 뉘앙스가 딱 나타나던데요. 예. 그런 자신감 이런 게 상당히 보여서 미국의 트럼프랑 대담하던 그 문재인 대통령 얼굴하고는 좀 차이가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뭔가 위축되고 이런 얼굴보다 윤석열은 굉장히 당당하게 다 얘기하는 걸 봐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멘탈은 저 배짱은 아시아 최강이고 저 조국의 멘탈은 세계 최강이고 정경심은 저 우주 최강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같은 멘탈을 조국 정경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비교하는 건 옳지 않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에 의해서 법대로 검찰 독립성을 갖고 중립적으로 저는 하는 어떻게 보면 수사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맹탕회담. 지금 오늘 빈손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참 잘해가지고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어 참 어리둥절합니다. 아무튼 모든 국정과 정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 검찰 수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귀국하는 대로 조기에 제발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